이제부터 어떤 조항을 내밀었는지 내용 보시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조선 군대가 신뢰할 만한 병력으로 훈련될 때까지 국왕 보호를 위한 경비병을 제공한다. 러시아 군사 교관을 제공한다.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이 고종의 가장 큰 바람은요, 자신의 궁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민영환은요, 무엇보다도 군사적인 지원을 원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독립신문이 있는데요. 당시 조선이 러시아 군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라사, 즉 러시아 육군과 해군은 세계의 매우 엄한 법률을 군중에서 쓰는 거로 이런 학교에서 교육한 사관들이 조선 군사를 조련하거든 조선 군사도 휴무가 그렇게 속히 되기를 바란다. 조선군이 러시아군과 같이 엄격한 체계와 강인함을 가지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조선의 요구는 또 있었습니다. 나머지 조항 한번 보겠습니다. 고문관을 제공한다. 국왕 측근에서 국내부를 위한 고문 1명, 내각 고문 1명, 광산과 철도 고문 1명 등이다. 4번, 조선과 러시아 두 나라의 이익이 되는 전신선의 연결, 즉 전신 문제 전문가 1명을 제공한다. 자, 그러니까 군사적인 도움과 함께 조선은 근대화를 위한 각 분야 전문가 파견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일본 빚을 청산하기 위해 300만 엔의 차관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경제적 자유도 중요했습니다. 300만 엔이요. 지금으로 치면 약 한 3천억 정도. 3천억? 네, 3천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리나라 당시에 예산이 1년 예산이 500엔에서 600엔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건데 고종은요. 일본이 억지로 지게 한 이 빚을 빨리 갚으려고 러시아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저 어찌 보면 좀 갑자기 찾아와서 좀 과한 부탁을 했는데 그쪽에서 뭔가 받아들이려면 우리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오고 가는 건지. 과연 이 5가지를 다 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민영환의 이 5개 조항을 들은 러시아 외무대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는 황제의 승낙이 떨어져야 합니다. 결국 니콜라이 2세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줍니다. 그런데 황제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황제를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의 만남은요, 바로 그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무 다행인 거야, 이게 네네. 진짜. 다행이다. 아, 정말 이게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통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민영환은요, 이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황제가 아시겠지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영환은요, 간절함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인이 바라는 것은 안정된 정부입니다. 조선인은 지난 3년 동안 생명과 재산의 안정감을 느껴본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지금 조선이 안정된 정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러시아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영환은요, 황제 앞에서 외무대신에게 말했던 조선의 이 5개의 요청사항을 다시 간곡하게 긴장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황제, 민영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귀하는 우리의 도움을 믿어도 될 것입니다. 어떤 느낌으로 들어오세요?
수락한 것 같은데. 왜? 맞습니다. 이 황제의 말은 긍정적인 신호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이제 고종을 안전하게 환궁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그 희망한 자락을 부여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중요한 건 아니었죠. 희망 섞인 말도 결국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문서. 문서화. 그죠. 문서. 사인하고 이거 도장 받아야죠. 찍어야죠. 시장 받아야죠. 그럼요. 자,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니까 이제 러시아로부터 공식 답변서가 올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러시아가 답변서를 보내주질 않아요. 자,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러시아는 왜 이 초조해하는 민영환에게 공식 답변서를 주지 못한 것일까요? 근데 아까는 저희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우리가 그냥 의뢰하는 말처럼 그냥 건넨 말이 아니었을까요? 말을 좀 약간 애매하게 대답을 하긴 해가지고 그랬을 수 있어. 예원 씨 오답. 정답. 네. 예, 그 확실한 정답입니다. 예, 정답. 조선 그 외교 사절단의 말 듣고 오케이 좋아 해주려고 했는데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 일본에서 찾아옵니다. 제안을 하죠. 오, 우리랑 같이 오. 조선을 통치해 옵시다. 오. 그러나서 그대의 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소. 동현 씨 정답. 맞아요. 와, 야. 아니 이 촉이 점점 우리 동현 씨가 정말 계속해서 이게 역사적 그 촉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저도 이 전투의 일을 했는데 요 외교도 어찌 보면 전투의 하나의 약간 이런 심리가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네요. 자, 정확하게는요. 러시아와 일본은요. 조선의 영향력을 두고 비밀 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이 협정을 보면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맺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모스크바 의정서. 자, 의정서라는 거는요, 나라를 대표하는 전권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기록한 국제 간의 공식 문서를 말합니다. 모스크바 의정서는요, 러시아와 일본이 1896년 5월 모스크바에서 맺은 의정서입니다. 이 의정서는요, 비밀 조항이 있었는데 거기엔 만약에 조선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본과 러시아는 상호 군사 영역을 구분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 남북의 영향력을 나누자라는 속내가 담긴 거였죠.